물건과 채권 이게 좀 중요해.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물건은 무조건. 이 말 뜻이 뭐냐면 물건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야. 물건이 세. 네. 그 말은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한다. 이것만 알아도. 물건이 채권보다 앞에 있다 그치. 항상요. 네. 무조건 물건이야. 무조건 물건. 채권보다는 무조건 물건. 네. 이걸 알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씨가 B씨한테 돈을 빌려줬어. 네. 근데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네.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돼. B씨가 A씨한테 차용증을 받아. 그리고 뭐 공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채권이야. 돈 거래하고서 차용증 받고 뭐 공증 받고 이렇게 하면 다 채권이야. 네네. 반면에 A씨가 B씨한테 돈을 빌려줬어. 네.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차용증 쓰고 하면은 좀 못 믿어오니까 네네. 너 부동산 하나 갖고 있더만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자. 이게 물건이야. 부동산을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지. 설정을 한다. 어. 그게 물건이요. 그치, 물건이야. 그래서 물건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딱 박혀져 있어. 근저당은 누구한테 잡혀있는지요. 딱 아까 엄씨 뭐 네네네네. 근저당 잡혀있잖아. 그게 물건이야. 음. 예를 들어서 B씨의 소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다가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하지. 네네. 그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네. 2016년 3월 31일 A씨로부터 얼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근저당이 박혀있어. 여기 저당권이 딱. 네네네네. 이게 물건이야. 보이지? 뭐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2014년 11월 12일 채권 최고금액 9,240만 원, 채무자는 노씨고 서울특별시 어디로부터 뭐 양천구지점 이렇게 박혀 있어. 등기부등본. 네네. 이게 물건이야.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해.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해. A 씨가 B 씨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주면서 2016년 3월 31일 날 B 씨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1억을. 네. 반면에 2016년 1월 11일 날 C 씨는 B 씨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채권을 설정을 했어. 네네네.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보자면 네. 2016년 1월 11일 날 C 씨는 1억의 채권을 설정을 해 있고 네. 2016년 3월 31일 날 A 씨는 1억 저당권, 물건을 설정을 했어.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에 낙찰이 됐다. 가정하면 네. 아까 뭐라고 했지?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한다고 했지. 네. 그랬을 때는 A 씨만 받아갈 수 맞아. 있다. C 씨는 못 못 받아가고요. 채권만. 만약에 2억에 낙찰이 됐으면 받아갈 수 있어. 둘 다 받아가는데요. 어. 그럼 만약에 뭐 차액 이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1억 5천이다 했을 때는 1억 5천이면 어떻게 되냐? 1억을 먼저 이 사람이 받아가. 그 다음에 나머지 5천을 받아가. 5천만 먹고 5천에 대한 거는 이제 소유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없는 돈이 되는 아니지. 나머지 5천은 못 받았잖아. 그 그거는- 5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다 가압류를 설정한다든가 B 이렇게 해야지. 씨의 다른 재산에 다시. 그치. 아 근데 이제 이 B 소유 건물의 법원 경매건에 있어서는 물건을 신청한 사람한테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 말이 그거야.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한다. 이 말 뜻이 그거야. 근데 그 아까처럼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요. 음. 그 물건을 신청한 사람도 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아래 있으면 그 사람도 이제 받아가. 아 내가 인수를 안 할 뿐이지 그 돈에 있어서는 맨 처음 이렇게 다 차례대로 받아. 차례대로 다 받아가긴 하는 받아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할 뿐이지 아. 그거에 대해서 다 배당은 받긴 해.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배당을 다 받아가. 알겠습니다. 채권은 시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배당된다. 안분 배당. 네. 예를 들어서 1월 11일 날 CC 1억 채권이고 네. 3월 31일 날 AC 1억 저당권 물건이고 여기 채권이야. 그랬을 때 2억에 낙찰이 됐어. 2억에 낙찰이 되면 저는 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A 씨한테 1억이 가고 그치 순서가 채권- 중요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 A씨한테 1억이 최우선적으로 가고 저당권 물건인 사람한테 1억이 최우선적으로 가고요. 채권은 시간이랑 상관없이 동등하게 배당되니까 5천 5천씩 받아간다. 맞아 그렇게 받아가. 그게 저 사람이 먼저 채권이 잡혀 있다 한들요. 아 이렇게. 배당 금액이 이렇게 돼. 1순위 1순위라서 1억을 먼저 받아가고 안분 배당이 되다 보니까 5천만 원씩 2순위로 받아가는 거야.
잘하는구만. 그럼 물건과 채권의 이야기는 지금 왜 나온 거예요? 그 법원 경매에 있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권리 분석이요? 어. 근데 이 물건과 채권에 대한 거는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기 위한 사람이면 몰라도 된다? 크게 그치, 지장은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기초 부분이라서 어떻게 배당되는지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끼잖아? 네네네. 그럼 좀 복잡해져. 아.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세입자가 1억의 보증금을 갖고 있어. 네. 그리고 물건이 1억에 설정이 돼 있어. 네네. 근데 딱 언뜻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보증금 1억 중에 이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5천만 원이야. 그치? 그럼 1억 중에 5천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5천만 원이 남잖아. 네. 그 5천만 원을 네가 떠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낙찰자가요. 그치. 근데 네가 얼마를 떠안아야 될지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 아. 그러고까지 계산해서 낙찰가를 적어내야 되잖아. 그쵸. 그런 걸 계산하려면 할 줄은 알아야지. 그러네. 그리고 돈을 만약에 빌려줄 때도 채권 말고 물건으로 잡아라라는 것도 알게 되네요. 그치. 너 만약에 상중이한테 돈 빌려줄 거면 네. 상중이가 부동산이 없어? 그러면 걔네 엄마 아빠 갖고 있는 부동산 있지. 네, 그걸로 그걸로 벌수 이제 있어요? 그치. 차용증 써주지 말고 어. 물건은 무조건 보증 잡아라. 서라. 돈을 어. 빌려줄 거라면 물건 잡아야 되니까 하나 갖고 와라. 그게 금액은 상관이 없어. 금액은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줘도 가능해. 그냥 물건으로 잡아라, 저당 잡아라라고 할 저당 수 있는 잡아라. 그치. 그럼 빌려줄게. 100만 원 빌려줄게. 하지만 저당 잡자. 네, 차용증으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00만 원이지만. 채권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걸 강제 경매라고 그러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한테 소를 구해. 내가 이거 갖고 채권을 이만큼 있다. 근데 얘가 돈을 안 갚는다. 경매에 넣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그럼 오케이. 경매로 넘어가. 땅땅땅 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반면에 근저당권, 물건에 의한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 그러는데 네. 임의 경매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저당권 갖고 있어. 경매 넣을래. 하면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상중이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 네. 얘 돈을 안 갚아. 100만 원 빌려주면서 걔네가 엄마 갖고 있는 거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럼 네가 바로 경매 넣을 수 있어. 그럼 걔네 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제가 점장님, 만약에 이게 점장님 빌라예요. 제가 점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저당 신청을 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그랬을 때 이제 그 점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 기한은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저당권을 잡고 내일 경매 나가라고 하면요. 나가. 진짜요? 그거에 대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고 악용을 해. 뭐 근저당이 은행으로부터 설정이 돼 있고 A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시켜가지고 근저당을 해가지고 경매 넣으라고. 네가 경매를 넣었어. 그럼 이게 낙찰되고 하면 그 채무 관계가 싹 정리되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아파트 값이 1억이었어. 네. 1억이었고 이 당시에 8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 네. 근데 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 됐네. 그래서 친구한테 한 7천만 원을 빌려. 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어. C라는 사람을 얘 지인이야, 알고 보니까. 네. C라는 사람을 통해서 3천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 네. 그 다음에 이 C라는 사람 보고 경매 넣으라고 해. 경매 넣었어. 근데 이게 한 9천만 원에 낙찰됐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8천만 원 없어지지. 네. 말소기준 권리는 뭐야? 얘잖아. 네네. 그치, 이 밑에 권리들은 다 어떻게 돼? 말소되지. 네. 그럼 8천만 원 얘가 배당 받아가. 네. 그럼 얘는 얼마 받아가? 1천만 원 받아가지. 받아가죠. 끝내. 더 이상 A라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없어. 7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없어져. 거예요. 그러면 저 7천만 원을 만약에 B 씨라고 한다면 B 씨는 그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이 잡혀 있는 거라서 그치.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B라는 사람은 이제 1,000만 원만 먹고 떨어져야 되는 거네요. 아무데도 이제 권리를
주장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지. 못 다른 받은 돈이 거에 6천만 원이잖아. 네네네. 그건 채권으로 넘어갈 거야. 채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6천만 원의 채권으로 그 사람한테 남아가지고 그걸 6천만 원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A씨의 A가 다른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거 이렇게 넘어가야 돼. 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압류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이라서 좀 배당받기가 솔직히 좀 힘들긴 하지. 어쨌든 받을 수는 있는 돈이잖아요. 그치. 시간의 문제지.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아 이해됐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해봐. 이러면 이제 일단은 저당권 물건에 대해서 1억이 바로 저 사람한테 배당이 되고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남은 1억으로 저 둘이 나눠 가져. 저 둘이 동등하게 안분 배당. 안분배당. 아,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5천 5천? 아니지. 아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이 채권 남은 게 지금 1억 5천이잖아. 네. 그리고 남은 돈은 1억이고. 1억이요. 네.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DC는 1억이고 네. CC는 5천. 5천이잖아. 그치? 네, 네. 그럼 이거는 3분의 2고 이거는 3분의 1이지. 네, 그럼 그치? 6,600, 3,300 이렇게 가져가요? 그치. 6,666 정도 가져가겠고 3,333 정도 가져가겠네. C는. 요런 느낌. 이게 안분배당이라는 거야. 물건은 같은 물건은 아까는 물건하고 채권하고 비교한 거잖아. 네네네. 물건은 무조건 채권에 우선하는 거고 같은 물건끼리는 시간순에 따라 배당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채권끼리는 시간에도 관계없이 똑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으로. 안분배당으로 가져가고 같은 물건에 물건끼리는? 대해서는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한다. 맞아. 아,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가정해보자. 네. 그러면 어떻게 배당이 돼? 그러면은 CC 1억, 어, AC 1억, 어, DC 5천이네요. 그렇지.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야? CC가 있는 2016년 1월 그치. 11일이네 말소 기준 권리. 이 밑에 다 말소되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없어.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16년 1월 11일에 대한 저 CC에 대한 근저당권은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 그건 맞아. 그것도 없어져. 아 그것도 안 같이 해요? 다 없어져.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지. 경매 신청자, 임의 경매 신청자가 DC야. 네. 그치? DC가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2억 5천에 낙찰됐네? 내가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DC 입장에서는 아이씨 1억이 채무인데 네네. 채권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받네?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낙찰자가 없으면요? 아니 낙찰자가 있어도 낙찰이 됐어.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면 네. 그 중간 기간 동안에 한 1주인가 2주가 네. 지난 다음에 낙찰됐다라는 걸 알려주거든. 내가 만약 낙찰받으면 1주인가 2주 뒤에 나한테 그 등기가 날라와. 네. 낙찰됐으니 언제까지 돈을 내라 라고 날라와. 근데 2주 기간 동안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나도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DC가 2억 5천만 원 낙찰됐네? 그러면 내가 받을 돈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럴 바야 지금 경매 안 하고 취하했다가 나중에 경기 풀리면 부동산 값 올라가면 그때 1억 다 받아야겠다. 왜냐면 5천만 원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어. 이미 낙찰돼도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경매를 들어가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경매를 들어갔는데 경매 신청자가 순위가 낮고 돈을 많이 못 돌려받을 그 것 위에 같아. 그 빚이 이만큼 있으면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겠다 그치. 싶으면 취하시킬 수 있지. 취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